컴퓨터가 살아난다.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트로얄입니다. 올해 1분기 인텔에서는 기존의 셀러론과 펜티엄 브랜드를 통폐합하며 N 시리즈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발표했었죠. 특히 펜티엄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인텔의 상징과도 같은 프로세서였는데 단종된다고 하니 뭔가 저의 청소년기를 장식했던 추억 하나가 사라지는 기분이라 아쉽기도 하지만 최근에 N 시리즈를 답지한 노트북과 미니 PC들이 슬슬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과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인텔 N100 CPU를 탑재한 ASUS의 미니 PC 신제품 PN42가 새롭게 출시되어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PN42는 올여름 출시했던 산업용 컴퓨터인 PL64와 함께 ASUS에서 인베디드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지면 광고도 하고 있죠. 전에 소개해드렸던 PL64가 좀 더 본격적인 산업용 컴퓨터에 가깝다면 PN42는 ASUS 미니 PC 시리즈 중에서 인베디드 라인업에 걸쳐있는 제품입니다. 가정용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으면서 동시에 인베디드 PC로도 꽤 괜찮은 사용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특히 PN42가 인베디드 PC로서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팬리스 설계인데요.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팬이 없으면 내구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기 때문이죠. PN42에 탑재된 N100 프로세서는 TDP가 불과 6W 수준인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이렇게 팬리스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급 CPU에 비해서 전성비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팬 없이도 발열 제어와 안정적인 성능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잘 맞춰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자, CPU에 대해서는 이따가 분해하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는 이만하면 됐고 이제 제품을 한번 직접 뜯어보도록 하죠.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체는 이따가 잠깐 옆에 두고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그 옆에 있는 구성품은 우선 각종 설명서들과 드라이버 CD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각종 나사들이 들어있고 전원 어댑터와 케이블이 각각 들어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사 마운트 kit이 동봉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신 제품들에 적용된 개선판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기존에 올린 PN64 영상에서 이쪽이 맞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PN 시리즈가 매우 미니멀한 박스 형태의 디자인을 공유했었다면 이번 PN42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면과 후면을 제외한 사방이 모두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죠. 이 정도면 거의 뭐 대나무 돗자리급인데요. 사이즈는 가로 132, 세로 127.5, 높이 57.6, 무게는 1kg입니다. 기존 PN40이나 41에 비해서 크기가 아주 살짝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아무래도 팬리스 설계에 의한 냉각 효율성을 위해 디자인과 크기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외에도 소소하게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전면부터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우측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에 LED 인디케이터가 통합이 돼 있어서 현재 PC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면 흰색으로 켜지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총 5가지의 색깔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될 때 겉에서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유용하겠네요. 그 다음으로 적외선 수신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때 거실에서 멀티미디어 감상용으로 사용하던 HTPC에서 리모콘 수신을 위해서 많이 탑재되었던 센서인데요. 스마트 TV나 안드로이드 셋탑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된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기능인데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달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다른 용도로 IR 센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그 옆에는 타입 A 형태의 USB 3.2 Gen2 단자가 2개 있습니다. 그 다음 통합 오디오 단자가 있고 특이한 게 옆에 마이크 단자가 따로 있네요. 별도의 마이크를 연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유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좌측에 하드 LED가 있습니다. 후면 단자를 보겠습니다. 좌측부터 먼저 USB 2.0 단자 2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USB 3.2 Gen1 단자 2개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엔 HDMI 포트가 있는데요. 현재 정식 출시된 모델들은 HDMI 포트 외에도 VGA, 컴포트 이렇게 총 3가지 모델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프로젝트 건으로 진행하시면 DP 1.4 포트나 USB Type-C 포트
포트로 변경해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DP 1.4 포트와 HDMI 2.0 포트가 있고 그 밑에는 USB 2.0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옆쪽을 보시면 2.5기가를 지원하는 랜 포트 2개가 있는데 바로 이 듀얼 랜 포트가 인베디드 PC의 특징 중 하나죠. 내부망, 외부망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하고 다른 하나는 모니터링 장비에 연결하거나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컨슈머 포지션의 다른 제품들은 아까 보여드린 이 변경 가능한 포트, 여기다가 랜 포트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듀얼 랜을 탑재하는 편인데 PN사이는 듀얼 랜 포트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어서 포트를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원 입력 단자가 있고 켄싱턴 락과 분해 방지 자물쇠 고리가 있습니다. 자, 단자들을 살펴봤을 때 이 제품은 완전 전문 산업용 장비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산업 현장을 커버할 수 있게 설계된 포인트들이 보이네요. 우선 펜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상당히 유리하고요. 컴포트나 VGA 포트를 지원한다는 점, 그리고 USB 2.0 포트가 3개 제공되는 데다 듀얼 랜 포트까지 탑재하고 있어서 인베디드 미니 PC로서의 포지셔닝에 맞게 설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로만 설명드리는 건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제품을 뜯어서 내부 구조를 한번 확인해보고 램이랑 저장 장치도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사 4개만 풀면 합판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달려있는 구조라서 나사 잃어버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판을 드러내면 바로 내부 구조가 보이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건 램 슬롯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듀얼 채널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게 인텔 N 시리즈는 원래 싱글 채널 램만 지원하는 CPU라서 아쉽게도 이 제품은 램은 1개까지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램은 DDR4 노트북 규격을 지원하고 최대 16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램 슬롯 쪽에 또 특이한 점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EMI 필름, 그러니까 전자파 차단 필름이 붙어 있어서 램을 설치할 때 이 필름을 떼고 설치한 램 위에다가 다시 붙여줘야 됩니다. 한번 실제로 설치를 해보죠. 자, 램을 슬롯에 비스듬하게 밀어 넣어준 뒤에 눌러서 딸깍 소리가 나면 램 설치는 완료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떼놨던 EMI 필름을 램 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쪽에는 M.2 슬롯이 있습니다. NVMe를 지원하고 2280 사이즈입니다. 최대 2TB까지 장착 가능하고요. M.2 슬롯 반대쪽 뚜껑을 보시면 이렇게 썸멀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방열 구조의 진심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M.2 아래쪽에도 방열판 같은 게 있어서 처음에는 M.2를 양면으로 냉각을 시키는 건가 했는데 이거를 뜯어보면 여기 밑에 있는 무선 랜 카드에도 아주 얇은 썸멀 패드가 하나 붙어 있어서 이 위쪽으로 열을 빼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금속판을 따라가면 여기에 아까 M.2 쪽에 있는 썸멀 패드와 별개로 또 하나의 썸멀 패드가 붙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 넓은 방열판을 통해 냉각이 되는 방식이고, 이 뚜껑 반대쪽을 보시면 제품 케이스와 어느 정도 유격이 되어 있어서요, 공기가 잘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에이수스 미니 PC 신제품들이 단순히 CPU의 냉각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다른 부품들도 냉각에 고민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M.2 스토리지를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완성의 디지털 세상. 자, 이렇게 슬롯에 밀어넣고 나사를 조이면 되는데 이게 특이하게 손으로도 돌릴 수 있는 나사가 들어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없어도 설치를 할 수 있게 사용자를 배려한, 근데 어차피 뚜껑 따려면 드라이버가 있어야, 이게 더 불편해. 자, 이렇게 M.2 스토리지까지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뚜껑을 다시 조립하면 부품 장착이 완료가 되는데 저는 늘 그랬듯이 메인보드를 떼서 CPU가 있는 이 반대쪽까지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보드까지 한번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리는 컨텐츠들에서 매번 보드까지 분해하는 걸 보여드리고는 있는데 웬만하면 따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딱히
어려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부품 장착을 위해서 분해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의 분해 작업은 제조사 공식 보증 범위 바뀌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해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분해를 해도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마는 거지 특별히 할 만한 작업도 없어서요. 웬만하면 그냥 영상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메인보드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내 귀퉁이에 있는 나사를 모두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무선 랜 카드에 연결된 안테나 케이블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찾아 비밀의 열쇠. 자, 이렇게 나사 4개를 제거하고 여기에 방열판을 드러내서 무선 랜 카드에 연결되어 있던 안테나를 제거하면 분해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앞뒤쪽 단자에 걸리지 않게 잘 보드를 살살 들어 올려 주시면, 어디를 잡고 들어 올려야 되는겨? 방열판을 다시 달아서 방열판을 잡고 들어 올려야겠어요. 아주 좋아. 네, 이렇게 살살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거대한 히트싱크입니다. 미니 PC에 들어가는 것 치고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방열판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팬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팬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을 보시면 이쪽이 상판인데요. 자, 하판과 마찬가지로 통풍구가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하판에는 없는 메쉬가 붙어 있습니다. 먼지 유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기의 흐름도 방해하지 않게 어느 정도 상판과 유격을 두고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까 반대쪽 방열판도 보시면 하판과 어느 정도 유격이 돼서 방열판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품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더라도 최대한 공기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가능한 한 냉각 성능에 집중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다시 조립하기 번거로울 것 같아서 쿨러 분리를 잘 안 했었는데요. 이거는 좀 단순해 보이니까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쿨러 바깥쪽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나사를 풀고 살살 들어 올리면 이렇게 쿨러가 분리됩니다. 여기 CPU 말고도 보드에 박혀있는 다른 칩들도 같이 냉각이 되게끔 깨알같이 써멀 패드들이 붙어있네요. 이거 괜히 잘못 조립했다가 써멀 패드 위치 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분해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드디어 여기 붙어있는 CPU가 바로 인텔 N100입니다. 자, 인텔 N100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텔이 셀러론과 펜티엄을 통폐합하고 새롭게 출시한 N 시리즈에 속하는 CPU고요. 엔트리급 모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성능보다는 전성비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TDP가 6W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팬리스로 설계가 가능한 모델이라 앞으로 미니 PC나 노트북 등에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패스마크 CPU 점수를 보면 이전 세대의 동일한 6W 모델인 펜티엄 N6000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여줄 정도로 성능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고요. 10W 모델인 N6005와 비교해도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미니 PC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용이나 사무용이 아니라 키오스크 같은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런 단순 반복 업무 같은 건 셀러론으로도 충분히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성능 상승폭이면 키오스크 같은 거 구동시키기에는 차고 넘치는 성능일 것 같고요. 일상적인 컴퓨팅은 물론이고 영상 시청이나 간단한 포토샵 작업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성능일 것 같습니다. 제품을 다시 조립하고 성능 테스트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조립은 분해의 역순입니다. 벤치마크 점수 한번 볼까요? 긱벤치 CPU는 이 정도, GPU 오픈CL 이 정도, 벌커는 이 정도 나옵니다. 자, 시네벤치 점수는 이 정도 나오고요. 10분 돌렸을 때는 이 정도 나옵니다. 시네벤치 10분짜리 테스트를 2회차 돌렸을 때 CPU 온도는 65도에서 68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요. 최대 온도는 82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안정적인 발열 제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는 거의 딱 6W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최대 전력
전력 소모는 15W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네벤치 10분짜리 스로틀링 테스트에서 그렇게 크게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발열 관리와 전력 소모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포토샵은 레이어 100개짜리 상세 페이지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처음에 포토샵을 켤 때나 파일을 불러올 때 그리고 저장할 때 정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를 제외하면 실제로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버벅거리지 않고 생각보다 굉장히 매끄럽게 작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룸에서도 이렇게 고해상도 로우 파일을 버벅거림 없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요즘 기본적인 CPU 성능이 많이 올라왔네요. N100이면은 이전에 셀러론이나 펜티엄급의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잘 작동이 됩니다. 아주 살짝의 딜레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작업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 과연 이게 될까 싶은 심정으로 프리미어 프로를 한번 실행해봤습니다. 아까 포토샵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실행이나 파일을 열고 저장하는 정도의 과정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이지만 일단은 한번 로딩이 되고 나면 편집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네요. 미리 보기도 이렇게 잘 보이고요. FHD급 편집은 요즘 웬만한 저사양 PC들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컷 나눠서 이동하는 것도 빠르고 컬러 그레이딩도 생각보다 빠른데? 컬러 그레이딩을 먹여서 잘 되네요. 자, 이렇게 클립 전환할 때 조금씩의 버벅거림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4K까지 편집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FHD 선에서 크게 효과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컷 편집이나 자막 편집 정도 하는 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미니 PC 테스트 할 때 어차피 이걸로 게임하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서 게임 테스트는 거의 진행하지 않았었는데요. 댓글로 종종 게임 테스트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니 PC를 가정용으로 구입하시는 비중이 사실 엄청 극소수이기 때문에 굳이 진행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게임별로 권장 사양이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부 게임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이거를 게임용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경계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미니 PC로 게임을 돌리는 컨텐츠는 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ASUS의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신제품 PN42를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텔의 신규 라인업인 N100 CPU를 최대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한 흔적이 보였는데요. 특히 치밀한 냉각 설계로 펜리스의 장점과 성능적인 부분까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기존 미니 PC의 대세였던 셀러론급 제품들보다 한 단계 향상된 성능으로 일반 사무용으로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낮은 전력 소모, 펜리스의 내구성, 다양한 입출력 단자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미니 PC라고 생각합니다. ASUS 미니 PC PN42는 저희 포트로얄 스토어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기업 고객 상담은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